제가 그 아침에 마당하는 TV 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프로 이렇게 좀 해보니까요. 이렇게 휴게소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서 잠깐 밥 먹으러 들어가면 어머 아침마당에서 봤어요 라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CBS의 만사형통을 하니까 한 1년 가까이가 되니까 어머 만사형통에서 봤어요 이런 사람이 생겼는데 최근에 되게 감사하게 어머 저 포프리에서 봤어요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야 이거 포프리 식구들인데 안 놀라네요. 야, 저 보통 이럴 줄 알면 어떤 그 막 와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그러시네요. 역시 오늘 민방위 교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민방위 방송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포프리 쇼를 자기가 봤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저를 좀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 주에 조금 일정이 이거 조금만 지나면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뭐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강의를 가보면요 일반 강의를 갈 때 모르는데 아픈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분 손 한번 혹시 있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오 상당히 많으시네요. 선생님 어떤 분이 입원해 계신 거예요? 모친이 지금. 어머니가 그러시고 와이프 친구인데 암, 유방암. 아유 또 포프리 사장님 누가? 제 직원이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그 회사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데 회식하고 팀장님들끼리 막 회식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을 텐데. 네, 참. 이 가운데서 참 직원들이 환하게 웃네요. 네, 비로소. 그런데 이제 저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엄마를 봐도 저희 집은요 가면 항상 저 어렸을 적엔 그 구리로 짠 바구리가 있었습니다. 구리로 짠 바구리.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약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약통. 저희 집은 늘 약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서 엄마 아빠 좀 어떻게 요즘도 아프셔? 그러면 누구 애비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야. 항상 아프다 아파. 저희 아버지 항상 아프시고 엄마도 항상 아프시고. 그래서 이 병원 가는 게 참 그리 마냥 이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병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병의 뜻 여러분 맞추시는 분께는 저 신간 도서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바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책을 안 받고 싶으신가 보네요. 나 안 받고 싶은데 나 책 안 받을 건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병 무슨 뜻일까요? 아프다? 아닙니다. 병은? 네? 걱정하다? 아닙니다. 깨진다? 맞는데 뒤에 말만 조금 바꾸면 됐는데. 깨뜨린다? 이런 말을 나가고 싶네요. 때릴까? 이런 말. 오케이. 좋아요. 깨야 한다? 자,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깨질 수 있다. 가정이 깨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다 맞았는데, 그게 다 맞추셨어요. 깨졌다. 네. 균형이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깨졌는데 뭐가 깨졌냐면, 뭐가 깨졌다고요? 균형이 깨졌다. 다른 말로는, 조화가 깨졌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하모니죠? 하모니. 조화로운 게 깨졌다. 균형이 깨졌다. 그럼 오늘 이게 깨진 거거든요. 남녀 성비가 얼추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깨진 거죠. 그리고 좀 얼굴이 좀 많이 깨지셨어요, 지금. 뭔가 보통은 많이 웃는 편인데 오늘은 좀 많이 깨졌죠. 이게 깨졌다는 게 아프다는 뜻이래요. 근데 뭐가 많이 깨지냐면 사람은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사람은 이완이 있고 긴장이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도 아프고 너무 이완돼도
아프다는 거죠. 몸이나 정신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긴장을 완화하는 게 뭡니까? 자, 한국말 가능하신가요? 진짜 이때까지 역사상 이렇게 어려운 방송 처음, 옛날에 있었어요. 국군 방송 한번. 그렇게 막 저 군군 장병들하고 용산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병애가 웃으려니까 병장이 옆에 있다가 쪼개나? 쪼개나? 그러니까 안쪽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거 그때의 어떤 공포가 다시 되살아났네요. 용산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는 걸 완화시키는 게 뭔가요? 여름에 많이 가고 겨울에 좀 가는 거. 휴가. 그렇죠. 휴가, 휴식. 최근에 퍼플이 사장님이 어디 다녀오셨나요? 여행 갔죠. 그때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을 테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퍼플이 사장님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회사 식구들을 조지시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에? 엄청 조지시더라고요. 사람이 좀 이게 시차가 나면은 좀 회사를 잃고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휴식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새벽일 때가 한국이 뭐 일할 때였나 봐요. 근데 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내 말을 알아들어? 야, 일을 너 뭐 그렇게 하냐? 아따, 너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막 그러면서 또 엄청 조지시고, 또 시골에 나폴리 갔거든요. 그때 캐리어를 이렇게 가는데 뭐 나폴리 피자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뭐 옛날에 자기 여자친구, 옛날에 그냥 자기가 왔는데, 옛날에 그냥 왔는데,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나폴리 여기로 왔는데, 그때 먹어보니까 피자집이 맛있었다. 그래서 먹자고 그러는데, 그때 또 뭐 회사하고 막 엄청 전화를 하면서, 저희 남자 3명이서 갔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만 앞으로 엄청 가다가, 저는 포프리 사장님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으신 강사님, 그때 쓰리 당하셨거든요. 사장님이 먼저 가가지고, 막, 회사 직원 조지다가, 저 사장님 따라가려고 막 그거, 가방 바퀴 달린 거 그거 끄고 가다가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 휴가 때는 뭐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그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8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나갈 때는 아마 이제 가을이 될 때였겠죠. 지금은 근데 이제 엄청 덥습니다. 오늘 지금 오셔서 아시죠? 광주도 덥습니까? 네. 광주 엄청 덥고 지금 서울도 엄청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강의 가다 보면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실장님 있으시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운전도 하시고 실장님이 있는데, 그러면 소장이 강의하러 들어갔다 오면 그 전에 차를 어떻게 해놓으면 좋을까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기다리면 좋잖아요. 근데 꼭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내 강의가 그렇게 재밌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순진하게 제가 계속 강의 따라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들어라. 근데 뭐 이렇게 뭐 계속 많이 듣냐? 뭐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알아낸 거예요. 오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신세계 이제 백화점에 그 직원들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분 제가 그거 했는데, 오늘 알아냈는데 뭘 알아냈냐면요, 여직원 강의에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쁜 회사, 뭐 여직원, 그런 회사들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 좀 예쁘잖아요, 백화점에서. 근데 오늘은 보통은 저 뒤에서 그냥 조용하게 듣는데, 오늘은 그 여직원 사이에 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시세이도, 그 화장품, 시세이도 뭐, 이라시데마세! 막 이런 그 일본 화장품 파는데 거기에 껴가지고 막 엄청 막 제가 보니까 막 옆에 막 여자 신경 쓰면서 막 웃을 때 그냥 이렇게 앞을 보면 저보고 웃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탔는데 엄청 더운 거예요, 차가. 에어컨을 좀 틀어놔야지. 그게 센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안 조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여름에 너무 덥죠. 그러니까 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갑니다. 짧게는 뭐 1박 2일, 뭐 길게. 그래서 요즘에 그 1박 2일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싶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왜 그 휴가를 못 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저 어렸을 적에는, 지금도 제가 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뭐 초등학생 때는
저희 집은 휴가 문화가 없었어요. 일단 그 휴가라는 말이 나온 지도 아마 얼마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어떻게 하면 휴가냐면 아버지가 프리랜서셨어요. 프리랜서. 일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시고 이런 프리랜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석공이라는 거 돌을 깨가지고 건축자재를 쌓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주로 봄, 여름, 가을에는 일이 있었고 겨울에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막 그 고구마 같은 거 구워 먹고 뭐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서 먹고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그리러 이렇게 나가셨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에 버신 돈을 갖고 요거 썼다 떨어지고 댕 요거를 하러 가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리고는 이제 그 엄청 돈을 다 이제 사회에 환원하시니까 이제 엄마가 너희 애비는 그냥 뒤지도록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휴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일이 없으면 집안이 더 안 좋고 아버지가 더 술을 잡수시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열심히 휴가를 즐겨야 돼 이런 게 없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때는 왜 모셨냐면 휴가 갈 뭐가 없는 겁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휴가비 여러분 이번에 나 한 2박 3일 이상 휴가 갔다 왔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potpourri 식구들은 계속 닭 똥구녕에서 계란 나오는 거나 보고 또 사장님이 조지니까 또 이거 또 얼른 배송해야 되고 또 막 지금 제가 이 표정이 안 좋은 걸 알겠네요. 자, 그럼 나 1박 2일이라도 휴가를 갔다 왔다 가족들하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이번에는. 선생님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저 화순 갔다 왔습니다. 마이크 예, 어디요? 화순 갔다 왔습니다. 화순 네. 1박 2일 예. 가족들하고요? 예. 한 비용 얼마 정도 듭니까? 비용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예. 가족 전부 다 가요? 예. 자, 사장님이 얼마나 돈을 안 주면은 일 가족이 다 갔다 왔는데 1박 2일 동안 20만 원. 예? 막 라면 박스 깔고 자고 포프리 계란 좀 깨진 거 먹고 20만 원 좀 많진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더 물어보면 회사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냥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휴가를 많이 안 갔다 오셨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때 학교 바로 졸업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5년 전부터 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이제 벌기 시작했습니다. 뭐 휴가에서 뭐 나 한 30만 원, 50만 원?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그 정도는 2박 3일 나 뭐 이렇게 나 좀 쓸 수 있어. 이제 그 정도는 수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새 차, 그리고 뭐 새 신발, 그리고 새 집, 그리고 새 여자.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일 좋아하는 건 새로운 사장님.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사람은 한 번 길들여지면 그렇게 해야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길들여진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새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하던 길로 가야 몸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휴가 가는 애들을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해도 일단 음대 연습실에 제일 먼저 가야 기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거기서 돌아다녀야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나 뭐 좀 그래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컵차기. 이제 컵차기 밖에서 좀 하고 있다가 그리고 뭐 이렇게 노가리 좀 까다가 이렇게 막고 좀 보다가 그 연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는 이제 10시에 나가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해요. 내가 오늘 연습실에서 제일 늦게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프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전등 끄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전등 끄고 간다?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지가 이제 갑니다. 예. 제가 다 갔어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이러면서,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약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일은 열심히 안 해도 그래도 내가 맨 마지막 가는 거니까. 나 공부는 안 했어도 내가 도서관 불 다 끄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길들여져서 이제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에 강의 30번, 40번, 그리고 한 달에 운전을 7만 킬로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강의하고, 그리고 차 안에서 삼각김밥 먹고, 그리고 또 운전하고 스케줄 받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숨이 턱턱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차오르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휴가를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업에 대한 권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너무 권태. 권태라는 말의 의미는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열심히 사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삶이 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지. 좋은 걸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식탐이 있는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삶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거기 가서 먹어보자 이런 사람 우와 그거 좋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삶의 기적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환자에게 물어봐요. 내가 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떨 때 원하냐면 강력하게 사랑할 때하고 강력하게 결핍되어 있을 때요. 그러니까 물 언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까? 목마르고 갈증 날 때. 주로 어떤 때 목마르고 갈증 납니까? 운동하고. 포프리 운동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무슨 스포츠 용품 회사인가? 이게 사장님은 제가 전화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배드민턴 하고 있거나 야구하고 있거나 직원 조지고 있거나 셋 중에 하나. 배드민턴 하다가 조지고 이렇게. 또 야구하다가 직원 까고 이렇게. 운동 아니면 조지는 거야. 제가 이 회사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나? 최근에 배드민턴 코트 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연으로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종교단체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사람이 그 갈증 나고 나서 마시는 물은 엄청 시원하죠. 그리고 또 언제 시원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마를 때 탁 마시는 거. 강력하게 결핍되어 있으니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때 참 맛을 알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강력하게 사랑할 때요. 무언가를 정말 사랑할 때. 그때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사람,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둘 중에 하나죠. 강력하게 결핍된 게 없든지 강력하게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물병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물병이냐? 바닷가에 떠다니는 물병. 어떻게 됩니까, 이 물병은? 그렇죠. 파도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가고, 파도가 절로 치면 절로 가는 거예요. 물병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면 총기가 없고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나요. 걸음걸이를 봐도 뭔가 희마리가 없어요. 뚜렷하게 사랑하거나 결핍이 없어서 원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목마름, 점점 차올라오는 어떤 그 삶에 대한 힘듦, 이제 그걸로 해서 첫 휴가를 아주 힘든 중에 가기로 됐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바로 옆에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이 언덕배기 보셨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5년 전에 제가 차 사고를 냈어요. 어떻게 해서 냈냐면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새벽 1시까지 대전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처음으로 그때 방송을 한다고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걸 했는데 그게 생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러 탁 오고 끝나고 나서 삼성동에서 또 강의가 아침 9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오는데
제가 자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정신이 없어지면서 누가 제 가슴을 빡 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개가 딱 이렇게 제껴지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앞차를 80km로 가다가 받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는 차는 엔진 앞까지 전부 다 먹고 번호판은 찢어져서 날아가고 아침이라서 막히지 않으니까 차들이 한 80, 90으로 막 넘어오던 거였거든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근데 다행히 제 차가 왼쪽으로 빠졌으면 뒤에서 오는 차들하고 연속으로 받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오른쪽으로 쓱 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차를 받았으니까 저분에게 내가 배운 대로 호흡을 내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수업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저씨가 목을 딱 잡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입에서 이런 표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호흡을 딱 떨구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늦어서 아침에 졸다가 제가 차를 받았습니다. 어디 안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욕을 하려고 그러다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역시 내 강의는 맞아. 그리고는 그 아저씨에게 제 명함을 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십시오. 제가 병원에 함께 가드려야 되는데 제가 9시에 제 회사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가시고 모든 치료나 모든 배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얼른 병원 가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마음이 톡 그렇게 돼가지고 그쪽 분도 뭐 좀 가보세요. 저 외상은 없어도 후유증이 남는 게 교통사고니까. 제가 속으로 역시 내 수업은 맞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창 제가 막 이제 소통에 대한 거에 막 심취해 있었을 때였거든요. 맨날 소그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병원에 안 가고 아침 9시 수업을 갔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수업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가서 이렇게 소그룹 수업을 하고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강사님 그런데요 저희 사촌 오빠도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외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다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 뒤지라는 얘기인가? 그리고는 강의가 다 끝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 이제 겁이 싹 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그때 경희대학교 근처에 제가 자취할 때였는데요. 경희대학교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왔냐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났어요? 그랬더니 언제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났습니다. 왜 이제 온 겁니까? 저 강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사람 좀 미친 거 아니냐. 빨리 MRI랑 CT랑 응급으로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척추가 이 엉덩이 양쪽 골반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제가 틀어져 있는 보통 사람보다 틀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강한 충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벨트가 빡 이걸 잡으면서 고개만 그 80, 90kg으로 속도로 빡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어져가지고 이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뼈가 틀어졌기 때문에 근육이 옮겨지면서 혈관하고 신경을 누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 어깨하고 이제 어깨에서 등에서 이제 X자로 마비가 오기 시작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피로감이 엄청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왔냐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목 이거 아시죠? 이렇게 여기 두르는 거. 이걸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어쩔 수 없이 2주일을 쉬게 된 거예요. 휴가를.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 이제 강의 처음 시작했는데 오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이제 끝나는 건가?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게 있었는데 이걸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춘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조카마기 워무드라는 친구에게 사람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똑똑한 사람을 속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방해하지 말고 계속 잘 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딴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세 가지를 돌보지 않는데요. 뭐 돌보지 않을까요? 건강, 가족, 자기 자신. 네. 이 세 가지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20년에서 30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이 아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나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한 번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백화점 강의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한 번에 좋아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안 한 연인들은 막 이렇게 막 서로 몸이라도 조금 만지려고 막 오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 하나 둘 이제 이렇게 막 유모차 하고 남자애들 막 이제 얼굴 표정이 그 어린 양 십자가 지른 어린 양 막 얼굴 표정이 다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와이프가 애 좀 잘 보라고 했더니 나 이제 토요일 날 쉰다고 했잖아. 나 진짜 진짜 엄청 힘들어. 옆에서 애는 아빠 눈치 한번 봤다가 엄마 눈치 한번 봤다가 근데 제가 확실히 봤는데 통계학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 눈치를 더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런 가정이 거의 막 한 8, 90%. 아빠 너무 힘들거든요. 와이프하고 놀기도 힘들고 애하고 놀기도 힘들어요. 왜냐? 배드민턴 너무 많이 쳐버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배드민턴만 치면 되는데 또 야구도 겁나 많이 해버렸어. 이것도 겁나 많이 해버렸어. 예? 이쪽으로는 배드민턴, 이쪽으로는 야구.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가니까 아빠 너무 힘들어. 아빠가 그 프로 선수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 이쪽으로 양쪽으로 쳐버려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30년 살다 보니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거 하면서도 또 잘 하시잖아요. 자, 그렇죠. 이런 호응이 없는 단체 중학교 남자애들 그 새끼들 강의 이후로 처음이네요. 네, 엄청 힘듭니다. 지금 엄청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마지막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속이려고 할 때는 잘 되게 해주다가 그들은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의 문제만 주지 마라.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다. 오늘의 결론은 이게 시리즈 강의인데요. 이겁니다. 만약 요즘 삶이 고통스럽다면 지금은 위기가 아니고 찬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찬스냐면 몸의 균형을 잡을 찬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휴가를 보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균형을 잡을지 이거는 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여서 특별히 휴가와 관련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1박 2일로만 내는 것만 휴가가 아니라 요거 하다가 이렇게 딱 쉬는 시간에도 휴가거든요. 쉬는 시간 하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휴가를 잘 즐기는 걸까요? 잘입니다. 잘 내야죠. 참 아저씨다운 말씀이시네요.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밖에 가면은 떡과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잡수실 때는 떡만 즐겁게 잡수시면 그게 좋은 휴가입니다. 포도를 먹으면서는 포도만 즐겁게 먹으면 그게 즐거운 휴가가 되어서 사람이 충전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즐겁고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드실 분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희 5분 편안하게 휴가 보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연속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청객은 계속 이분들로 유지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